자, 송영길이 구속되고 돈봉투 20명이 떨고 있고 검찰은 야당 의원 19명을 조사한다고 지금 그럽니다. 법원은 송영길 당대표 경선 금품 수수 관련해서 야당 의원 19명 조사한다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 전 대표 송영길이는 구속하고 현 대표 이재명이는 영장이 기각된 건 그것도 똑같은 판사가 그랬어요. 이건 또 무슨 기준이냐라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고요. 이 송영길의 돈 봉투에 대해서 탈당한 사람의 일이라고 몰렴치하게 지금 쌩까는 것도 지금 웃기고요.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86 운동권 세대 종언을 앞당길 이 송영길의 구속 이렇게 나오는데, 자, 돈봉투 수수한 대부분이 이 운동권 86 세대들이다. 미천 드러낸 도덕성, 생활 정치의 시대에 담론을 제시 못했기 때문에 길을 터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을 터기는 커는요, 오늘 아침에 언론에 보면 전대협과 한총련 사이에 운동권 공천 내전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총선 앞두고 민주당에 갈등이 벌어져서 전대협이 먼저 있었고 전대협 뒤에 본격적으로 주사를 표현한 것. 전대협도 좀 주사지만은 전대협은 좀 우회적인 주사였고 오리지널 주사는 한총련입니다. 그래서 한총련 출신들이 전대협 선배의 도덕성을 비판한다. 좀 웃깁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의찬이라는 이재명이 특보가 민간인 고문치사 사건으로 공천 적격성이 번복이 됐죠. 그래서 진명 외곽 조직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정치 신인에게 이중잣대를 들어댄다고 반발을 했어요. 공천 적격성 번복에 대해서.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찬이 편을 들었는데, 이 조직은 강의원이라는 이재명의 당대표 특보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 강의원이 정의찬이는 90년대 학생운동 주도한 한총련의 핵심 간부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광재, 기동민이, 송갑석 등 86 운동권 출신 의원들의 실명과 비리 논란을 거론하며 현역 의원은 프리패스라고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총선 공천에서 80년대 전대협 세력과 90년대 한총련 세력이 서로 충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총련은 이제 정의찬 사태를 계기로 선배 86세대에게 자리 내놓으라고 도전장을 보냈고, 그러면서 정의찬은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고 옹호하면서 당시 강압수사로 멍해를 짊어졌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이 사건을 사면 복권시켜서 명예를 회복시켰는데 번복했다. 그런데 정의찬은 법원에서 고문치사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86 세대들이 방아쇠도 있고 강도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을 하면, 뇌물 고가 양복 이광재, 기동민은 되고 정의찬은 왜 안 되나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선배, 너 전대협들은 우리보다 더 악질적이지 않냐? 근데 너네들은 왜 계속 해먹고 우리는 안 된다는 거냐? 근데 이제 둘을 놓고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대협은 간접적인 주사파들이고 한총련은 오리지널 주사파지요. 그래서 이 한총련 출신들은 사실상으로 이석기의 통진당 후예인 진보당에 가서 정치하는 게 맞는데, 이들이 국회에 쉽게 들어오려고 민주당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대협 세대가 이들을 갖다가 지금 자기 자리를 뺏으려고 견제하자 전면전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자, 앞서 이야기한 송영길도 제가 봤을 때는 전대협 초기 세대라고 봐야 돼. 자, 이재명은 이 전대협이나 한총련하고 관계가 없었지만은 90년대에 변호사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변호사로서 성남의 틀을 박는 과정에서 늦깎이 운동권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 성남이 경기 동부연합 아지트죠, 용인외대.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주사파들한테 늦깎이 주사 교육을 좀 받은 걸로 보여요. 구친북과 신친북이 지금 공천 다툼을 하고 있어요. 자, 주사파 학생운동권 출신의 숙주 역할을 민주당이 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건 세상에서 널리 알려진 겁니다. 그들은 사실은 이석기의 통진당이나 그 후예인 진보당에 가서 살아야죠. 그런데 그들이 왜 민주당에 와서 국회의원도 하고 또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 상당수가 걔들입니다. 그러니까 걔들은 솔직히 말하면 자기들끼리 끈끈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나름 침투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은 그들에 의해서 지금 침투 장악되어 가고 있어요. 자, 과거에 86 운동권 주사파도 우리가 지켜보면서 감당하기가 역겨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90년대 한총련 주사파들이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사회지도층이 되어서 설치기 시작하면 아마 한국은 급속하게 고려 연방식으로 가게 될 거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한국의 국회의원을 주사파가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저는 적어도 국회의원이라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충성이 우선시돼야 된다라는, 저는 국기에 대한, 미국은 성경을 놓고 맹세하지만 한국은 태극기 앞에서 맹세를 해야 된다 생각해요. 전혀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충성을 하고 있고, 그것 자체가 이들이 솔직히 말하면 정신병원에 가야 될 인물들이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민주당이라는 저 대중정당을 숙주로 삼아서 거기에 기어 들어와서 장악하고, 그런 과정에서 다리 역할을 이재명이가 하고 있고, 이재명은 이제 자기 주변에 포진한 성남 경기 동부연합을 중심으로 한 그런, 자기가 그래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할 때 자기 주변에 포진해 있던 90년대 한총련을 지금 정치판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이라는 자가 저지르는 해악 중에 대장동도 문제지만은 이제 노골적 주사파인 90년대 한총련 출신들을 정치판에 끌어들여서 상대적으로 온건한 80년대 주사파, 80년대 전대협 주사파를 제거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재명은 민주당을 완전 강경 오리지널 주사파들의 소굴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이 진짜 이해가 안 된다. 이걸 알고도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재명을 찍어줘야 되냐. 다른 건 모르지만요, 한국의 주사파가 국회의원이 되거나 주사파가 사회 지도층이 됐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학생운동을 안 했습니까? 내가 이 주사파 안 했지요. 뭐 NLPD 이런 거 안 했지요. 그렇지만 학생운동은 내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주사파들이, 그것도 오리지널 주사파들이 지금 이번 총선에 끼어 들어오려고 이재명 주변에 포진하는 거, 이게 옳은 것이냐는 겁니다. 민주당은 주사파의 숙주입니까? 자, 이재명과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야 돼요.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구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았어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우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우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